네, 6월 18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에서 리플 XRP 투자자들, 홀더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소송 결과가 어떻게 언제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공개가 될 건 다 공개가 됐죠. 힘먼 스피치 이메일이 공개가 됐고 의미 있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짚어봤었고, 지금은 이제 소송 결과 언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화두가 됐습니다. 마르크 파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 SEC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 그러니까 SEC 통인 거죠. SEC 출신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냥 이 스페큘레이팅은 피하고 싶어. 추측을 피하고 싶긴 한데 소송 판결이 며칠 안에 나올 것 같아. 이 사건의 복잡성을 제외하고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판결이 지연될 이유나 근거가 없다. 지금 되게 상황이 깔끔하다라는 점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안에 나올 것 같다. 이런 며칠 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리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 SEC 집행 조치와 구별되는 지점도 존재하고,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2차 시장 거래 이슈를 다룰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시장 판매, 그러니까 초기 판매 물량과 2차 시장 판매 물량, 거래소 판매 물량의 증권성 여부를 구분해서 다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딱히 그런 부분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SEC 출신의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다라는 거, 며칠 안에, 특히 이제 추측을 피하고 싶은데 본인이 보기에는 판사가 이제 판결만 남았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공개될 거 다 공개됐겠다, 이제 판결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잘 나오면 시세가 어떻게 될까? 그것도 늘 궁금하잖아요. 언제 나올지, 또 어떻게 나올지, 이로 인해서 XRP 시세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게 우리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이길 경우에는 $30 도달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크랄로우라는 암호화폐 헤지펀드 매니저라는 사람인데, 현재 리플에 대한 거대한 투기적인 내러티브가 관철되고 있다.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이 상당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10에서 $30 정도까지 가능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제시한 게 리플의 IPO. 이거는 XRP의 가격과 관련해서 주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당연한 거죠. 또 하나는 리플의 승소. XRP는 아마도 승소 결정이 내려지면 사상 최고가 기록이 가능하다. 사실 하나만한 얘기인 거고, 이건 이제 말의 순서가 좀 바뀌었죠. 리플이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지 IPO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는 게 문제고, 당연히 가격이 이정표가 될 거고, 당연히 사상 최고가 기록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멘트를 그래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헤지펀드 매니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어떤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와는 잽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그러니까 나름 베팅을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거의 도박가 수준의 베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리플의 승소 가능성과 IPO 가능성, 특히 이제 리플이 승소를 할 경우에 내지는 리플의 우호적인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IPO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우리가 짚어봤었잖아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XRP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면 리플의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리플의 IPO 규모 자체가 너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리플 XRP가 $1, $10, 몇십 달러 이런 선에서는 IPO 부담이 없겠지만 $100, $200가 돼버리면, 이거는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XRP 물량 자체가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을걸? 지금 $0.5 기준으로 이걸 계산을 해도 이게 리플의 사이즈가 너무 커지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리플의 IPO와 관련된 부분들, 저도 만약에 리플이 좀 우호적인 방향성을 가진 소송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면 일부러 더 전략적으로 IPO 이슈를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리플 소송이라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소송을 내고 진 적이 없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도 잘못된다라면 바로 곧장 항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 입장에서는 만약에 좀 우호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IPO를 추진을 할 겁니다. 특히 지난 4월에 비공개 로드쇼를 진행했다라는 거 우리가 짚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리플은 이미 그때 이제 월가에 유명한 기관 투자자들 다 참여했다라고 이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이 또 전했죠, 그 멘트를. 그래서 굉장히 핫하게 지금 월가에서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IPO가 간다라고 한다라면 돈이 투자 자금 모이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리플 소송 결과에 따른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IPO가 될 겁니다. 근데 일단 아직 소송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 근데 잘 나와주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시세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이다.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2018년도에 리플이 3.8달러 찍었을 때 그때 0.2달러대에서 3.8달러까지 가는데 22일인가 걸렸거든요. 한 달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막 거의 막 미친 듯이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2021년 강세장에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은 뭐 1달러 이상 10달러 안팎까지는 단기간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전제는 소송에서 리플의 우호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라는 어떤 전제가 굉장히 간단치 않은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긴 합니다. 제레미 호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리플 판결은 없었다. 아쉬워. 뭐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이 우리가 숨죽이고 기다리는 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판결이 나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판결을 하나 봐요. 그래서 뉴욕 지방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하나 보죠. 그래서 목요일 또는 금요일,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이 우리가 숨죽여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될 것이고,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다시 말해서 금요일 아침 또는 토요일 아침 눈을 딱 떴을 때 뭔가가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네, 목요일 금요일, 네, 목요일 금요일, 네, 목요일 금요일, 네, 참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없었지만 뭐 다음 주가 될지 다음 달이 될진 또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이 될 가능성은 없고, 올해 뭐 9월 전에는 여기서 지금 이 헤지펀드 매니저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3에서 4개월, 그러니까 9월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판결이 아무리 늦게 나도 9월 전에 난다, 9월 30일 이전에 날 것이다, 이런 전제가 지금 깔려 있어요. 그래서 9월을 넘기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보시죠. 네, 네, 좀 잘 올라주면, 지금 10달러면 1,300원이잖아요. 저기 13,000원이잖아요. 10달러면. 10달러 정도까지는 저는 좀 기대는 하는데, 만약에 잘 나와준다라면. 근데 10달러 이상은 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XRP의 어떤 강성 홀더들이 많아서, 글로벌하게 워낙 많아서 10달러 이상으로 막 한꺼번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매물대도 당장 한 1달러만 넘어가도 1달러, 3달러, 5달러 부근에서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나올 거잖아요. 과연 5달러 이상까지 쥐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막연하게 막 갑자기 막 30달러, 50달러, 100달러 뭐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소송이 만약에 리플 측이 우호적으로 나와준다라면 이 3.8달러 올타임 하이까지는 금방 가고, 그러고 나서 5달러, 10달러에 대한 어떤 세력들의 작업은 있지 않을까. 거기에 한번 이제 또 그 과정에서 개미의 물량 떠넘기는 것도 한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헛짓만 안 하게끔 이 손가락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의 준비는 우리는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네, 목요일 금요일 그렇습니다. 리플 소송 이번에 흰마음 스피치 공개 이후에 좀 약간 재미있는 국면들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미스터 후버라는 사람, 이 사람도 거의 뭐 XRP 인생 건 사람인데, 지금 뭐 니네 리플 관계자들 트위터에서만 뭐 SAC에 대한 인베스티게이션 이야기하는 거 말고
뭐 다른 거 하는 건 없어? 진짜 진지하게 정식적으로 뭐 하는 거 없어?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일단 이런 말을 해요. 했잖아요. 그 조사가 필요하다. 힘먼에게 누가 왜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야 된다. 왜 SEC는 더 큰 혼란을 알면서도 이런 내용을 홍보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밝힌 것에 대해서 미스터 후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잖아요. 니네 뭐 그런 의견 트위터에서 말하는 거 말고 정식으로 뭐 수사 의뢰를 하든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요 트윗에 대해서 한참 밑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예스라고 합니다. 뭘 하긴 할 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 리플 입장에서는 이게 이더리움이 비증권이기 때문에 XRP가 비증권이다라는 논리가 형성되는 건 실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XRP가 이더리움을 띄우기 위한 어떤 이해 집단의 희생양이 됐다. 공정하지 못한 거래의 희생양이 됐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지금 밀어붙이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연방거래위원회법이라는 게 있대요, 미국에. 그래서 불공정 행위나 기만적 행위를 금지하는 걸 핵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대법원에서 이 셔먼법, 셔먼 액트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연방거래법 위반으로 판단을 한대요, 대법원이. 그래서 최대 1억 달러 벌금 아니면 10년 이하 징역, 중형이죠. 예,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셔먼법이 뭐냐? 이 사람이 존 셔먼이라는 이 셔먼법을 만드는 이 미국의 반독점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따서 이제 셔먼 액트라고 하게 된 건데, 이게 1890년대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 그 중에 이제 반독점법 법률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뭔지 몰라서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셔먼법 1조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셔먼법 2조 부당한 독점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 입장에서는 특정 진영, 이더리움 진영에서 이더리움의 이득을 위해서 부당하게 XRP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다. 뭐를 통해서? 이번에 힘먼 스피치 내용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예스라고 한 맥락 뒤에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이 셔먼법 가지고 지금 SEC 당시 기업 금융부 국장이었던 윌리엄 힘먼과 제이 클레이튼 당시 SEC 위원장을 매기려고, 뭘로? 연방거래위원회법, 셔먼법을 기준으로 매기려고. 그래서 어떻게? 최대 1억 달러 벌금과 또는 10년 이하 징역, 이걸 먹이려고. 누구를? 윌리엄 힘먼과 제이 클레이튼, 그리고 SEC를. 재밌죠? 전 이게 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면 전환을 단순히 전환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동시에 이걸 확장시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으로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그러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예스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단순히 말로 트위터에서 떠드는 거 말고 뭘 정식으로 하겠다라는 대답을 리플 CEO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뭐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될지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힘먼 이메일 공개 이후에 새로운 흐름도 포착되고 있다. 이런 것도 조금 그냥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좀 리플이 또 일은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콜롬비아 중앙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CBDC 파일럿 테스트, 홍콩에 이어서 이번에 또 콜롬비아까지. 콜롬비아 정부와 관련해서는 계속 뭐가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 부동산 NFT를 리플레저 위에서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그게 정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나 막 그래서 스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 부동산 자산, 콜롬비아의 부동산 자산이 기성 레거시 자산이 토큰화나이제이션이 되는데, 어디를 근거로? XRP 레저 위에서. 그게 되게 큰 관심사였는데 그거는 진행이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콜롬비아 중앙은행과 CBDC 파일럿, 홍콩, 5월에는 홍콩에 이어서 이번에 콜롬비아까지. 재밌죠? 팔라우 정부와도 잘 하고 있고, 몬테네그로와도 잘 하고 있고, 이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 새로운 혁신과 관련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진국에서는 레거시 금융의 파워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게 저항이 있는 거죠. 신흥생 기업에 대한 저항도 많고, 그들을 죽여서 돈이 된다라면 우리가 먹을 거야,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런데 어떤 이런 작은 나라,
기존의 어떤 후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특히 뭐 아프리카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런 인프라,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혁신을 일구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이 인류 문명의 탄생지, 중동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인류 문명이 꽃피어나고 유럽을 거쳐서 그 유럽의 문명이 미국을 거쳐서 그러다가 그게 아시아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었는데 지금 보면 아시아 지역, 중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쪽에 파워가 커지면서 동시에 중동, 북아프리카 이 메나 지역이 또 간단치가 않잖아요.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문명의 탄생지 중심 쪽으로 어떤 이 돈의 흐름, 패권의 흐름이 조금 살짝 조금씩 이동하는 어떤 양상이 포착된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요렇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지금 0.48달러를 잘 지지받아 주는 게, 그러니까 주간 종가 마감을 0.48달러 위에서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0.48달러 지지 테스트를 다행히 지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실패할 경우에는 0.41달러, 반등에 성공할 경우에는 0.56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다크 디펜더의 분석인데 비슷한 얘기예요. 주간 캔들이 0.48달러 이상에서 마감을 할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지금 빠져 있지만 상단 저항 라인을 지지받고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패하게 더 빠질 경우 여기까지 어디까지? 0.4달러까지, 더 정확히는 0.4054달러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과거 패턴을 보면 이 지금 패턴 말하는 거죠. 올라갔다 저항 맞고 지지받고 저항 맞고 지지받고, 이게 패턴을 보면 이번에 올라가서 0.48달러 위에서 지지받고 나아갈 것 같아. 이 사람은 지금 몇 주 안에, 6월 안에, 빠르면 6월 안에 0.9달러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차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크 디펜더 이런 분석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